깔끔하게 정리된 방이나 서랍, 옷장을 보면 괜스레 기분이 좋다. 주변이 정리되어 있으면 생활은 편안해지고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리된 상태를 쾌적하다고 느낄 것이다. 반대로 너저분하게 어질러져 있는 방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거나 낙서투성이에 유리창이 깨져 있는 등 난장판으로 어질러진 곳에 있으면 마음이 불안정해진다. 또 물건이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어 물건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면 그게 어디 갔지 하며 찾을 때까지 시종일관 마음속이 답답하고 개운치 않다. 이렇게 사람이 보통 물건을 찾는 데 쓰는 시간이 하루 10분 정도라고 한다면 열흘이면 100분, 한 달이면 300분이다. 1년이면 대략 3600분, 60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물건 찾기에 낭비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닌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사용되는 시간이라니 이만큼 헛된 시간이 있을까. 물건을 잘 정리해 두기만 해도 나의 소중한 시간을 물건 찾기에 허비하는 일은 없을 뿐더러 알토란 같은 그 시간을 다른 일에 좀 더 값지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어지러운 물건을, 어지러운 방을 정리하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토로하고는 한다. 물론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 마음의 여유도 없고 몸도 마음도 지치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정리는 자연히 나중으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빠듯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는 사람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어째서일까? 시간이 없어도 자신의 방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 충분치 않아도 정리는 얼마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정리정돈을 하는 것은 마음 상태와 크게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 한마디로 시간이 없어 방을 정리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리에 크게 애쓰지 않는 사람인 것이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는 핑계에 불과할 뿐 적극적으로 정리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생명체이기에 의지가 있든 없든 몸과 마음을 편히 유지하기 위해선 자신이 머무는 공간의 정리는 꼭 필요하다. 또 정리에 의욕이 생기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이라 여겨지는 것은 아마도 정리를 끝낸 후 느끼는 상쾌한 감정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필요 없는 물건을 비워내고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기만 해도 정리란 기분 좋은 일이라는 인식은 틀림없이 생겨나고 깔끔해진 방, 기분 좋게 정리된 방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안락함과 평온함을 맛보게 되면 그 쾌적함을 나의 일상으로 만들기 위한 진짜 정리는 시작된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을 원하지만 온갖 물건들이 넘쳐나 어지러운 공간. 그러나 아까워서 어느 하나 물건은 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물건 관리가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작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하지 않고 물건이 넘쳐나는 상태로 지내다 보면 불필요한 물건이 금세 또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물건을 늘릴 생각이 없음에도 나도 모르게 물건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활 공간에 물건이 늘어난다는 것은 스스로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보니 값이 저렴하거나 좋아 보이는 물건을 발견하게 되면 일단 사두자 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사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산 물건은 결국 사용하지도 않은 채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낭비를 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싸고 좋아 보이는 물건이라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사들이고는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저렴한 백앤숍 물건이라도 계속 사들이다 보면 잔돈뿐일지언정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금세 큰돈이 된다. 게다가 그렇게 자잘한 물건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집은 지저분해지고 어질러진 공간에서는 피곤함이 밀려든다. 어느새 쓸데없는 물건으로 공간은 점령당하고 안 쓰는 물건을 위한 공간의 비용까지 지불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야말로 물건도 돈도 아까운 일이다. 반대로 물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지금 스스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아무리 저렴하고 좋아 보이는 물건이라 해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함부로 사들이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쓰지 않는 물건을 사지 않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흔히들 정리라고 하면 물건을 버리는 일을 함께 떠올리고는 한다. 그러나 공간을 정리한다고 해서 물건을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건을 적게 소유하는 것만이 반드시 좋다거나 훌륭한 것은 결코 아닐 뿐더러 사람이 물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과 만족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추억의 물건으로 편리한 물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치유받기도 한다. 이렇게 물건을 지님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부분마저 부정하면서까지 물건을 정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 수납할 공간이 넉넉하고 여유롭다면 물건이 많아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건의 몇 배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물건이 많으면 그만큼의 수납할 공간이 필요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 또한 드는 것이라 자신에게 알맞은 소유물의 양을 알고 유지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에 있어 버릴 물건을 골라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필요한 물건, 공간에 알맞은 적정량에 집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필요한 물건의 안테나를 세워야 취할 물건과 비워야 할 물건에 대한 파악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휘둘리며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까지 부둥켜 안고 있는 건 아닌지 수시로 점검하며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유물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물건이 하나 늘게 될 때 가지고 있던 물건 하나를 비운다는 규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늘 사용하는 가방이 있지만 우연히 눈에 들어온 가방이 마음에 들어 새로 샀다고 할 때 전에 쓰던 가방을 처분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가방을 처분하는 행위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래 쓰던 가방에 실증이 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분하기엔 아깝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건 앞에서 이 아깝다는 감정과 자주 마주하고는 한다. 그런데 이 아깝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아까운 것은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봐야만 할 것 같다. 나의 할머니는 물건을 한 번 사면 찢어지거나 망가져서 더 이상 못 쓰게 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던 분이셨다. 하물며 아직 더 쓸만한데 다시 새 물건을 사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이렇게 물건을 알뜰히 사용하셨던 할머니의 생활 방식을 떠올렸을 때 진짜 아까운 것은 안 쓰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닌 아직 쓸만한데도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다르기에 물건을 소유하는 방식 또한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쓰던 물건을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를 사게 되면 물건이 자꾸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무리 정리를 해도 다시 물건이 넘쳐나는 상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공간에 잡동사니들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물건 앞에서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 그저 처분하는 것이 아깝다는 마음에 입지도 않는 옷을, 신지도 않는 신발을 집에 두었을 때 드는 그만큼의 공간과 관리해야 하는 수고. 정작 아까운 것이 물건을 살 때 지출했던 돈인지 쓰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며 유지하는 비용인지를 계산해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건을 처분할 때 고민이 된다면 구매할 때 지불한 회수 불가능한 돈을 계산에 넣지 말고 현재와 앞으로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또 정말 아까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물건이 있음에도 충동적인 소비를 하는 일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어렵사리 정리를 했음에도 금세 다시 어질러지고 어수선해진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물건의 자리가 정해지지 않아서일 것이다. 옷이나 가방, 소품을 두는 제자리가 없다면 물건은 다시 여기저기 놓이게 되고 공간은 금세 어지러운 공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물건마다 자리를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옷장도 마찬가지다. 옷장 속에 옷이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자주 입는 옷도 어쩌다 한번 입는 옷도 정해진 영역 없이 한데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찾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자. 그곳은 상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열해 둔다. 물건이 한눈에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에서 손님이 물건을 고르고 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우리가 옷장 수납을 할 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가방은 어떻게 걸어두었는지, 모자는 모양이 변형되지 않도록 어떻게 진열을 해두었는지, 스웨터나 블라우스, 스카프 등은 어떻게 진열하고 있는지 옷을 살 때 눈여겨보며 다양한 수납 방법을 알아두기만 해도 나의 옷과 소품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옷장문을 열었을 때 가지런히 정리된 옷들과 센스 있게 놓인 액세서리들이 한눈에 보이는 옷장. 이런 미적인 쾌감과 편리함을 누리게 되면 적정량의 소품을 유지하는 일 또한 한결 순조로워질 수 있다. 갑작스레 비가 오는 날이면 하나둘 사들이다 보니 어느새 신발장 한켠에 가득 쌓여있는 우산. 그런 우산들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알맞은 개수로 줄이고 신발장 한켠에 가지런히 놓아두면 보기에도 좋고 무엇보다 꺼낼 때마다 편리하다. 정리란 이런 것이다. 정리된 공간은 치유와 편안함을 주는 것은 물론 소모된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고 원만하게 일하게 되며 아무 때나 사람을 초대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 있는 공간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라는 행위에는 심리적인, 금전적인, 시간적인 장점들이 존재한다. 방이 정리되면 나를 둘러싼 수많은 것들이 함께 정돈되는 이것이 바로 정리의 힘인 것이다. 정리라는 행위에는 정해진 매뉴얼도 정답도 오답도 없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방이라면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변화를 위해 내 주변의 아주 작은 것부터 정돈해 나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자. 도통 의욕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정리로 얻게 되는 그 홀가분함과 쾌적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겨나 자연스레 방을 계속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돈된 일상에는 언제나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 넘치게 될 것이다.